정부가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지만 그래도 약자 복지, 미래 세대, 일자리에는 최대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앞서서도 리포트가 나왔지만 총 지출이 줄었다. 2.8%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선 지출을 저희들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이렇게 증가율을 낮췄습니다. 네. 2.8%는 2005년 총지출 개념을 도입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율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국가 재정을 건전화해야 되겠다 이런 기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가 부채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네. 또 지난 정부에서 400조 넘는 그런 국가 부채 증가를 새 정부에 물려줬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가의 대외 신인도 문제나 또 미래 세대, 청년 세대의 빚을 더 과도하게 넘겨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인식하에 재정의 지속 가능성 이런 인식하에서 저희들이 허리를 바짝 졸라매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2.8% 증가율 가지고는 네. 저희들이 국민들께서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민생에 관한 문제나 국민 안전에 관한 문제, 또 일자리에 관한 문제, 또 미래 대비에 관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들이 10,000개 이상 넘는 전체 예산 사업을 완전히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서 지출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단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23조 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취약한 계층, 약자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 성장을 위한 그런 투자 경제 활성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재해 안전이나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본질적 기능 이런 데 집중적으로 재원을 배분해서 투자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채를 찍어내서 편하게 쓸 수도 있지만 건전성을 위해서는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지금 쓸 땐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세수 부족이 좀 있어 왔어요. 근데 이 세수 부족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부족 사태가 생기지 않느냐. 즉 경기가 회복되려면 돈을 더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최근에 세수 상황이 좋지를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고 경기 둔화가 우리 세계 경기 둔화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경제가 좋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세수가 덜 거치고 있는데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들의 이 벌이가 조금 수입이 적으면은 1차적으로 해야 될 것이 빚 더 내서 쓰자고 하기보다는 씀씀이를 좀 줄여 나가야 된다. 바로 현재 세수 상황이나 그리고 우리의 현재 재정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방만하게 써서는 안 되겠다. 빚을 자꾸 더 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서 더 쓰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런데 경제가 안 좋은데 재정을 좀 빚내더라도 더 많이 써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 재정 상황이 그렇지 않다. 그리고 또 역으로 나라가 이런데 왜 더 우리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빚을 더 줄이고 적자를 더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또 한쪽에 이런 목소리가 상반된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실은 정부가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2.8% 정말 최저 수준의 증가율을 갖고 편성을 했지만은 저희들이 예산을 전년과 동일하게 동결하는 문제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동결을 하면은 그래도 역시 동결하더라도 이 예산, 이 재정 적자는 여전하다. 그래서 이 재정 적자 폭을 더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재정 적자를 최소화하면서 국민들의 기대 요구 수준에 맞추는 그러면서 건전 재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그 수준을 바로 역대 최저 지출 증가율 수준 2.8%를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 이야기를 해줬지만 세수가 적게 거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덜 거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언제쯤 되면 경기 회복이 좀 좋아지느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현재 금년 상반기가 특히 경기 상황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특히 집중 호우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소비 생산 활동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이제 하반기 서서히 지나면서 9월, 10월 가면서 서서히 경기가 좋아지고 내년 가면은 그 경기 회복의 속도가 좀 더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내년 하반기부터는 조금 더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에 불구하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투자하겠다. 특히 중점 줘서 투자하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보통 3대 분야라고 하는데 어떤 분야입니까? 무엇보다도 재정 상황이 좋지를 않지만은 네. 이럴 때 가장 우리 재정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약자들을 보호하는 데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그야말로 보호해야 될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내년에 생계급여를 저희들이 대폭 상향 조정을 합니다. 지난 정부 5년 동안 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생계급여를 지난 5년 동안 증액시킨 부분이 약 19만 원 조금 넘는 범위입니다. 네. 근데 내년 한 해에 저희들은 21만 3천 원을 증액을 합니다. 즉 지난 정부 5년 동안 늘린 것보다 내년 한 해 훨씬 더 큰 폭으로 늘린다. 그리고 또 중증 장애인 등에 관해서 1대1 보호를 한다든지 그리고 출산 양육에 관한 지출을 대폭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출산, 약자보호 이런 데 늘리고 그다음에 특히 미래 대비한 투자 이것이 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오는 기업들에 대한 이 투자를 보조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자, 바이오, 뭐 우주 이런 데 대한 첨단 기술 이런 데 대한 R&D를 집중적으로 늘리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국민 안전, 재난 안전 이런 문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 대한 재정 배분도 대폭 확대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관련된 내용은 또 추후에 잠시 뒤에 질문을 드리겠고요. 또 요즘에 가장 관심 많은 것이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입니다. 네. 어민들에 대한 걱정, 또 일반 시민들 역시도 걱정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예산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약 2천억 정도 정액에서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금년 들어서 굉장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고 또 수산물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 대비 내년 예산은 약 2.5배 늘린 그러니까 순중 기준으로는 약 한 140% 이상 증액한 그러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금년에 약 한 2,200억이 증액이 돼 있고 금년보다 또 내년은 약 2,100억이 증액이 돼서 작년보다 내년에는 총 4,300억 정도의 예산을 증액을 해서 이제 전 해역에 저희들이 이제 검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지점을 작년에 약 90개소에서 내년에 243개소까지 대폭 확대를 합니다. 금년에도 약 200개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수산물에 대한 양식장 그리고 또 위판장 이런 데 대해서 수산물이 혹시 오염이 됐는지 그 검사를 확대를 하고 실제로 또 수산물의 이력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유통 경로를 추적하면서 안전한지를 검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러한 심리적 불안으로 인해서 소비가 잘 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사실 많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업계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고 또 정부에서 비축을 한다든지 또 소비 할인을 대규모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수산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큰 타격이 없도록 하는 예산도 대폭 늘려서 내년에 편성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발표된 자료를 보면 어떤 부분에 얼마큼 늘렸습니다 이야기는 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이 부분은 어떻게 삭감이 됐어요라는 것이 궁금한데 그 부분은 빠져 있더라고요. 예. 왜 그렇습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서에 아까 말씀드린 만 수천 개 되는 사업 내역이 거기에 다 있고 거기에 무슨 세부 사업별로 금년 예산이 어떤데 내년 예산이 얼마나 줄었다, 늘었다 그게 상세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은 국회에 제출되는 그 세부 자료를 통해서 보시면은 사업별로 다 알 수 있고 큰 틀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구조조정하고 감액을 한 부분이 보조금 부분입니다. 일전에 보조금에 대해서 불법 사용 또 부적정 사용 그리고 낭비적 지출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예. 그 실효성이 낮은 이런 부분을 대폭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한쪽이 이제 이 과학기술 R&D 이 부분입니다. 이 3조 이상을 삭감을 했는데 그거는 지난 정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 예산이 약 31조입니다. R&D 예산이. 예. 그런데 20조에서 30조까지 넣는데 약 3년 내지 4년이 걸렸습니다. 그 전에 10조에서 20조 넣는데 약 11년이 걸렸던 예산을 작년 한 3, 4년에
지난 정부 한 3년 만에 약 10조 이상을 늘렸다. 갑자기 늘리는 과정에서 이게 방만하게 늘리는 과정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실효성도 낮고 그리고 폐쇄적인 연구 활동 그리고 성과가 낮은 이런 곳에 뿌리기식으로 나눠 먹기식으로 이렇게 지출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걷어내 가지고 정말 우리 미래 첨단 기술 그리고 또 국제 협력 세계 유수 학자들이나 또 우리의 신진 우수 연구 학자들하고 공동 연구를 하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진정한 R&D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을 규모 있게 집중적으로 배분을 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삭감과 정액의 큰 특징이고 또 개별 사업별로 보면은 어떤 데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10,000개 이상의 이제 사업을 조정을 하는데 일부는 사업을 같은 영역에서 삭감을 하면서도 또 일부 사업은 정액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어느 부분을 삭감했다. 그것만 만약에 우리가 분리해서 하면은 이런 사업을 삭감을 했네. 이러면 안 되는데 거기에 머물 수 있다. 이런 사업을 돌려서 다시 그 영역에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전부 재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바로 그 상세 내역이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서에 상세히 다 항목별로 나와 있다. 그런 면에서 공개가 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을 보시면 아마 어떤 것이 삭감돼 있고 어떤 사업이 늘렸구나 구체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것이다. 연합뉴스 TV의 이제 단독 보도를 보면 이제 대통령께서 비공개 회의에서 그냥 삭감된 부분을 기재부가 잘랐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와 반박 자료 갖고 가라라고 했는데 그 자료 안에 그럼 그런 자료가 반박이 들어있는 겁니까? 이제 뭐 언론이나 각 단체 또 국회에서 아마 예산서를 보시면 어떤 부분이 삭감이 됐다 그리고 왜 이 삭감이 됐느냐 아마 질문이 있거나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중심이 돼서 했지만 각 부처와 세부 사업에 대해서 전부 심사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각 삭감에 대해서는 삭감의 논리와 명분이 충분히 있는 거다. 큰 틀에서는 낭비적인 사업, 실효성이 없는 사업, 떨어진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 그리고 불법적인 지출로 문제가 지적된 사업, 뭐 이런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삭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집중적으로 늘린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일자리 부분이었어요. 근데 일자리 중에서도 노인 일자리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인구 구조상 노인의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일자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일각에서는 청년들 일자리 부족한데 그 부분을 더 많이 신경 써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노인 일자리를 내년에 저희들이 약 15만 개 정도 늘립니다. 아시다시피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마다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약 50만 명씩 증가하는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건강하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노인 빈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건강하시고 활동력이 있으신 분들은 일을 함으로써 이렇게 벌이를 갖고 소득 수준을 일정 부분 유지하는 게 좋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를 대폭 늘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면서 실제로 일자리 수당도 지난 6년 만에 처음으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징은 공익형으로 정부가 100% 지급하는 그 일자리도 소폭 늘렸지만은 소위 말해서 민간의 일자리로 취직하는데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고 그거의 일자리 소위 말해서 임금 일부 지원을 해줌으로써 민간 일자리로 가는데 저희들이 일자리를 확대를 시켰고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 소위 말하면 뭐 안전이나 또 돌봄 이런 쪽의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민간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쪽으로 전환을 많이 했다. 그래서 과거에하고 조금 틀이 틀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 청년들 일자리나 또 일배움 이런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청년들이 또 양질의 일자리 본인들이 일하는 일자리로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신설을 했고 거기에 지원도 대폭 늘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고 또 경제 활력이 돋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제대로 경쟁력 있게 매출도 늘리고 활동을 많이 하게 함으로써 거기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청년들한테 제일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늘 민간 주도 그리고 시장 중심의 경제를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수출, 투자를 촉진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미래를 위한 또
첨단 기술, 전략 산업에 대한 우리가 R&D나 세제 지원 등을 많이 함으로써 이런 기업들이 그것이 토대가 되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청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여건을 만드는 게 제일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안이 근데 이제 정부 안입니다. 정부 예산안인데 정부 예산안은 결과적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국가 예산이 되는데 문제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나라 살림살이 특히나 이제 많은 어려운 국민을 위해서 추경하자는 얘기도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과연 이 안이 통과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설득하실 겁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번 예산에는 정말 나라를 걱정하면서 책임 있는 자세로 재정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이 예산을 편성을 했고 네. 또 그 과정에 불필요한 예산은 대거 구조조정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민생, 약자 지원, 국민 안전을 위한데 집중적으로 저희들은 투입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했다. 아마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편성한 예산에 관해서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할 예정이고 또 국회 과정에서 늘 국회는 또 민심에 기반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또 잘 전달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안에 기초해서 여야 막론하고 또 국회에서 제시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심사 과정에서 진지하게 저희들이 임하면서 또 국회와 좋은 마지막 이 옥동자가 탄생이 될 수 있도록 한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민생을 위해서 이번에 알뜰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살뜰하게 민생을 살피는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정부의 그 예산 편성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도 가급적 정부 원안에 가깝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부가 오늘 발표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